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 임평순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통해서 정치를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변화에 대한 어떤 열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저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정돋보기 새해 첫 주인공은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자치단체, 바로 경기도죠. 1,3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경기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경기도의회 수장 정기열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의장 정기열입니다.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가고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았을 때 이렇게 우리 TV로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이 어렵고 힘드셨죠? 올 한 해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네네. 정말 지난 여름은 더웠습니다. 지난해 7월에 경기 행복시대를 열겠다라는 희망찬 포부를 밝히면서 후반기 의회 의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어떻습니까? 그간의 활동을 이렇게 뒤돌아본다면, 이거는 참 잘했다. 성과로 기억에 남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이제 제가 의장이 당선된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네. 결선 투표까지 가서 39대 32로 제가 의장에 당선됐었는데, 네. 당시 결선 갔을 때,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딱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39대 32로 확정되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의장에 대해서 정말 기뻤고요. 이제는 앞으로 정말 일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문화예술, 평화, 이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하고 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2017년도 올 한 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6개월 동안은 이것을 준비를 했고, 이건 올해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도민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네.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서 경기 행복시대로 가겠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짧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네. 첫 번째 이제 의장 취임 행사를 네. 우리 수원에 있는 묘의원에서 이렇게 우리 어렵고 힘드신, 많이 불편하신 우리 어머님들과 같이 제 취임식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 그 5년 동안 저희가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통과했다라는 거. 즉, 기본적인 원칙과 그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거. 이런 것이 저에게는 되게 소외감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행복했던 순간도 이야기하셨고, 기억에 남는 것이 5년 동안,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기간 내에 이렇게 딱 힘이 됐다는 거. 네. 큰일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큰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짝 이야기하셨는데,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사흘 앞당긴 네. 12월 13일 날 새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큰일 나셨습니다. 도의회가 법정 시한 내 새 예산안을 의결한 것이 2011년도에 이어서 5년 만에 네. 처음이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민들께서 아시겠지만은 기한을 너무 1월로 넘어갔거든요. 의장님만의 어떤 소통 노하우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 기간을 지켰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정말 우리 128명 전체 도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또 교육청을 비롯해서 서로가 그동안 끊임없이 금년도에는 법정 기한을 지키자라는 것에 공감을 먼저 첫 번째 함께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일이었다. 큰 일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이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죠.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교육청에다 모든 것을 전가해서 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고, 근데 정부에서는 남몰라라 하면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이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제 반발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정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논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의 그 뭐랄까 도민이 원하는 방향의 그 예산 심의를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준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 준예산을 풀어가는 2016년도 한 해는 정말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네네. 이 부분을 모두가 같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정치적 논쟁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공감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을 지키자라는 것에 서로가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은 기한 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또한 누리과정 예산이 금년에는 작년처럼 그런 어려움 없이 네. 잘 풀어졌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난 1기 연정이 끝나고 2기 연정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 2기 연정에는 1기 연정에는 실적으로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었지만 2기 연정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기 연정은 네. 남경필 지사, 네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이라는 이 주체가 명확했고 우리 경기도의 의장, 저는 연정에 합류를 하지 않고 네네. 연정중재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연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중재를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연정 합의문을 작성했다라는 거. 네, 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 예산을 지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정이 된 건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준 교육감, 남경필 지사 이렇게 의장님 나란히 사진을 활짝 웃고 찍은 사진을 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2017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을 꼽아 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이 저희는 이번에 금년에는 정말 완벽하게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저희가 총 누리과정 예산이 2조 700억이 필요합니다. 정부 쪽으로. 근데 그중에 약 8,600억 정도밖에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해서 약 한 2,500억 정도, 약 3개월분만 이미 편성을 해놓고 나머지 9개월분은 아직 편성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9개월은 약 7,50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을 3개월 후에 편성할 수 있는 자금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유치원 특별회계법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그 지원해 줌으로써 1차 추경에 한 5천억 정도를 세우는데 네. 그래도 한 2,500억 정도가 부족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족한 금액은 우리 아이들에게 투입돼야 될 예산 중에서 또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게 남아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계속 숙제로 남아있네요. 네네. 네. 자, 잠시 전에 또 2기 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의장님께서 취임하시고 2기 연정이 시작되면서 경기도가 또 한 번의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데 또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탈당을 하면서 연정이 잘 진행이 될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의아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2기 연정을 앞으로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남경필 지사님께서 그 새누리당을 이번에 박근혜 사건으로 인해서 네네. 탄핵되면서 탈당을 했는데요. 탈당하면서 이제 가장 저한테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것이 연정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네네.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연정에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정의 주체는 남경필 지사,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남경필 지사, 새누리당 탈당하기 전에 이미 연정의 주체는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탈당을 했지만 네. 남경필 지사가 연정의 주체니까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셋이 각자 주체였기 때문에 네네. 크게 문제는 없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역시 연정을 합의하고 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이제는 문제가 어떤 네네. 문제가 생겼냐. 기존에는 남경필 지사가 새누리당이었고 새누리당이 이제 더불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연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연정부지사를 파견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더불어민주당은 남경필 지사가 연정하면서 연정부지사를 파견했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은 연정부지사를 파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같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가 하나 남았고요. 또 새누리당이 지금 또 분당이 그렇죠.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당이 네네네. 됨으로써 또 이제 교섭단체가 새롭게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네네.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연정부지사가 뭐 세 분으로 되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이제는 알아보니까 네. 제가 보는데 연정부지사는 정무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예. 변환을 한 거잖아요. 예. 그냥 행정적 공무원직, 그냥 정무적 행정공무원직을 연정부지사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한 건데요. 네네. 그건 한 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중앙도 다당제가 됐듯이 우리도 이제 네. 다당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 어떻게 중심적으로 잘 이끌어가서 남경필 지사와 우리 의회와 그냥 혼선이 없이 잘 갈 수 네네.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알겠습니다. 의회의 책임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기 연정은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이다. 네, 일단은 이렇게 크게 연정에는 말씀하셨어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경기도의회 하면 또 지역상담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에 모두 지역상담소를 설치를 했어요. 네. 지금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많은 도민들도 점점 이제는 찾아오게 되고 가장 긍정적인 것은 우리 경기도가 네. 우리 경기 도민들의 민생 현장을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도민들이 이제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처음 경기도 의원이 됐을 때 정계열 도의원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도의원이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도의원이 뭐예요? 이 말 뜻은 도의원이 그동안 하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의원들이 실생활에 뭐 우리 도민들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뜻하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31구 시군의 지역 상담소가 설치됨으로써 도민들이 시에도 민원이 있지만 우리 네네. 도에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와서 상담할 수 네네. 있다라는 그런 통로,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두고요. 그것이 이제 2017년도에는 자리를 잡는 네네.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소통 창구. 네. 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역 상담소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2017년 의정 활동 중점 현안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점 현안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네. 올해는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시대적 가치,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 민주화, 문화예술, 그다음 평화 이 5가지를 두었습니다. 그중에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지금은 중앙 집권식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지방 분권은 나눠집니다. 그래서 네.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그 지방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네. 유럽은 6대 4예요. 그러니까 중앙이 4고 지방이 6. 미국은 5대 5예요. 우리는 8대 2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안 돼요. 최소한 5대 5 정도로 해서 지방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가야 됩니다. 특히 전체 국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되는 것은 중앙에서. 네. 그리고 그 고루 혜택에 소외받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지방에서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권력 이양을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네. 취임하실 때부터 뭐 자치와 분권 간주하셨고 네네. 또 이제 2017년 의회 현안도 역시 거기에 중점을 맞추실 거다. 네네.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약간 좀 부드러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했나봐요. 각종 행사에서 직접 색소폰을 연주하기로 유명하세요. 네네.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네. 잘 부르시던데요.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색소폰 사실 불기도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의정 활동 바쁘신데 색소폰 배운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의정 활동한 것 중에서 무엇을 가장 잘했냐 네. 하면 색소폰을 배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활동하면서 이 색소폰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과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은 그 네. 색소폰이 중간에서 주는 그 역할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색소폰을 배우게 된 것은 실적으로 제가 2012년도까지 이제 원내 수석과 대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 대표 임기를 딱 끝냈잖아요. 네네.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네네. 다 소용이 없다. 그런 정도로 들 정도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요양원이나 봉사활동 가면
거기 계신 어머님들한테 노래를 불렀었어요. 네. 근데 그 노래를 잠깐 불러주는데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동인들로 가자. 근데 가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가요? 가수들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우연찮게 색소폰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네. 가자. 네. 하고 그냥 바로 그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레슨도 받고 연습하고 아침 일정이 없어도 무조건 의회에 나왔어요. 아침 8시까지 나와서 9시 반, 10시까지 연습을 하고 네네네. 다시 진행하고. 그러다 나중에 좀 실력이 드니까 그 장비를 네네. 다 챙겨가지고 경로당에 막 다닌 거예요. 어르신들. 근데 예.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권력을 내려놓다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서 대표로 자괴감이 빠졌었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오히려 그 어머님들하고 같이 색소폰을 불면서 어울리고 그분들을 즐겁게 하는 과정에 제가 새로운 힐링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소통이다. 라는 생각이 됐고 의장으로서 의원으로서 이런 권위적인 모습보다 보다 다가가고 그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자식이 되고 아니면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네. 그런 뭐 조력자도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네. 그것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네. 제가 정치를 하든 정치를 하지 않든 네. 그런 음악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애환을 나누는 네. 그런 따뜻한 정치인이 되고 싶기도 저희 합니다. 표정이 늘 좋으세요. 색소폰 얘기했다면 이렇게 좋아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뭐 어떤 누가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잘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시간 있으면 색소폰 연주하는 부탁드리는데, 예, 오늘은 생략하고요. 다음 기회에. 예. 음악회 회장도 하셨잖아요. 네네, 했습니다. 음악회 동아리, 의회. 네, 동아리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여쭙겠습니다. 나에게 노래란? 노래단 땡땡땡? 땡땡 따라 나에게 노래단 소통과 희망이다. 아, 소통과 희망이다. 네. 아, 좋습니다. 소통과 희망 계속 이어가셔야죠. 네. 중년의 고맙습니다. 색소폰. 예, 섹시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의장님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지역구의 큰 현안들 어떻게 있을까요? 저희 지역구 일단 네. 먼저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인기 좋으시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요즘 제가 의장이 돼서 사실 지역을 자주 찾아뵙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잘 찾아다니지 못했지만 그냥 올해는 또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예전처럼 다시 소통하고 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애환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네네.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제 지역구 관양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관악대로를 지나가는 그 판교, 그다음 인덕원, 저기 월곶 이 전철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네. 또 제 지역구에는 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관양 중학교, 인덕원 중학교, 그다음 관양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실적으로 이 학교들이 한 50년, 70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많이 낙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주변의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해 주고 싶다라는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는 그 체육관 같은 시설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얘기 있고요. 또한 인덕원 주변 일대로 이번에 이제 도시개발 계획을 또 시행을 합니다. 저희 네. 도시공사가 하는데요. 일부 주민들께서는 또 적정한 보상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 도시계획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정말 안양의 발전을 이루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 주민들께서 경기도 의장님들이 경기도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안양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섭섭해하실까봐? 조금 봐주십시오. 아니 더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네.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뭐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해 주시고 2017년도 각오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계적인 정세나 여기 국가 우리는 정부나 국회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2017년도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그런 경기의 행복 시대를 시청자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 경기도에 모두 함께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7년도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정결 위원장님께서 만들어갈 경기 행복 시대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도 정말 경기도민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2017년도를 만들어가기를 저도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